전공성의 서쪽 외문 제자들이 기거하는 낡은 숙소 뒤편. 진력의 붉은 노을이 마치 땅에 흐른 짐승의 피처럼 잔고 지붕과 마당을 붉게 적시고 있다. 맹수 소동이 있었던 현장인 이곳은 아직도 긴장감의 여운이 감돌고 있다. 흙바닥에는 짐승의 발톱이 긁어놓은 듯한 거친 흔적과 군데군데 말라붙은 핏자국이 섬뜩하게 남아있다. 이상하지 않아? 그 맹수가 워낙 흉폭해서 내문 제자 형님들이 다 달려와도 고전했다던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강무진 그 녀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수상해 죽겠지. 평소엔 쥐새끼만도 못한 녀석이 갑자기 엄청난 눈으로 살아남았다니 말이야. 복도 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선 강무진은 멍한 표정으로 두 제자의 수군거림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두꺼운 안광은 소란스러운 주위의 풍경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난 20년의 피비린내 나는 세월을 겪어낸 자의 겁답게 건조하기 그지없었다. 야, 조금 작게 말해. 혹시 들으면 복수할지도 모른다. 어? 저 멍청이가? 채, 설마 저 녀석이 보고될 정도로 머리가 돌아갔을 리가 없지. 암튼 내일 봉사대 명단에 녀석 이름을 올려놔야지. 더럽혀진 곳은 그가 치우게 하는 게 맞아. 그때 바람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뒤편에서 서리너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붉은 도포가 붉은 노을과 조화되며 묘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애문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에이, 뒷공론이 참 달콤하구나. 범을 잡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수련할 시간에 남의 뒷담 하나 늘어놓고. 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바로 수련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서리나의 차가운 시선이 강무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를 관찰하는 맹금리의 눈빛으로 그를 훑어내렸다. 박무진, 선배님? 아직도 여기 있었니? 청소는 빨리 끝내고 내문 출입금지 구역으로 나가지 마라. 애놈 같은 잡초가 설칠 곳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진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리는 돌덩이 소리처럼 둔탁하고 단조로웠다. 그의 인사에는 비굴함도 없었고 반발심도 없었다. 그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무게감만이 실려 있었다. 헨, 서리나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제의 공포에 질린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검신을 닮은 눈. 묘한 리화담을 느끼긴 했지만 그녀는 곧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다. 착각하지 마. 널 구한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니 그 운을 믿고 설치다간 정말 죽을 거야. 서리나가 사라지자 마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안무진은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암시의 눈초리가 닿지 않은 찰나였다. 지금이다. 그는 어제 쓰러졌던 장소, 즉 맹수가 나타났던 지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표면적으로는 뒷처리를 하러 가는 듯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특정 지점을 향해 있었다. 대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전생의 기억과 겹쳐졌다. 어제 내가 지공을 써서 충격을 흘린 지점은 바로 이곳. 하지만 당시엔 급박해서 확인하지 못했어. 강무진은 쭈그리고 앉아 마른 흙을 살짝 닦아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지면을 꾹꾹 눌러보았다. 고통의 땅이라면 단단하게 굳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에이, 미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내려앉은 느낌. 마치 땅속에 무언가 빈 공간이 있어 위해서 압력을 가하면 톡 꺼지는 듯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단순히 맹수가 굴을 파놓은 흔적은 아니다. 너무 인공적이야. 그리고 이 위치, 천공성의 외진이지만 지형상 배수로가 지나가야 할 곳인데. 그는 주위를 살폈다. 아직도 어둠이 완전히 깔리지 않았다. 지금 파헤친다면 들킬 위험이 크다. 그는 침착하게 흙을 원래대로 덮고 그 위에 낙엽을 흩뿌려 자연스러운 상태로 위장했다. 보이지 않는 흔적,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비밀 통로일 가능성이 높아. 그 맹수, 우연히 여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풀어놓았거나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무진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20년 전 천공성이 멸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침투였다. 이 미지의 공동이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번뜩였다. 안중에 다시 오겠어. 적당한 흙을 메울 똑과 조명을 준비해야지. 서둘러야 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나른하고 무기력한 잡취 제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디디는 걸음걸이에는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뱀이 풀숲을 미끄러지듯 유연하고 묵직한 무공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의심받는 건 편하네.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 하지만 그 방심에 내 칼이 꽂힐 틈을 만들어주지. 어둠이 깊어가는 천공성의 마당? 악무지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숙소 방향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음모의 입구인 작은 흙집이 적막한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공성의 위용은 밤하늘의 별빛을 등지고 더욱 날카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전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덤과도 같았다. 심해의 정적을 떼는 것은 바람 소리도 잠든 제자들의 숨소리도 아니다. 오직 흙을 파고드는 미세한 진동과 날카로운 호흡뿐이다. 깊다. 천공의 기운은 하늘로만 치솟으려 하니 땅은 그만큼 더 비어있군. 낙무진의 신형은 마치 지렁이가 흙을 통과하듯 유연했다. 경공술의 극이라 불리는 천공술과는 정반대인 소리와 기척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지공의 흔적. 그의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동이 발생해 단단한 암반을 물처럼 갈라놓았다. 10장, 20장. 데려갈수록 흙의 색깔은 검은 빛을 띠게 되었고 공기는 점차 묵직한 압력으로 그의 폐부를 짓눌렀다. 층근의 흙막이를 지났다. 이제부터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시작되는 지점. 앞자기 발끝에 딱딱한 감촉이 전해졌다. 의기아니다. 잘 다듬어진 섭대였다. 악무지는 지공수를 멈추고 주변의 흙을 털어냈다. 안광을 밝혀들자 그곳에 드러난 것은 천공선이 흰 대리석과는 정반대인 시릅처럼 검은 현암 벽이었다. 천공성의 건축 기록에 없는 재질. 아니, 이 시대의 공법으로는 다듬기조차 힘든 석재다. 그는 손을 뻗어 차가운 벽면을 더듬었다. 촉감은 매끄러웠으나 그 속에서 느껴지는 맥동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불길했다. 벽면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자 공간은 넓어졌고 거대한 나선형의 구조물이 그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뚫린 거대한 노동과도 같았다. 위는 하늘로 닿고 아래는 지옥으로 통하는 나선. 천공성이 하늘의 높이만을 좇았다면 이것은 땅의 깊이를 파고든 자들의 흔적이겠군. 벽면 곳곳에는 새겨진 문자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글자는 고대의 문자였으나 전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희귀 고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강무진에게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읽혔다. 그것은 찬양이 아닌 저주이자 비통한 기록이었다. 하늘을 훔친 자들은 영원히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땅의 자비를 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침묵이 있을지니. 안무진의 시선이 글줄을 타고 내려갔다. 천공술이 창시되기 전 이 땅에는 지맥을 다루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던 고대 문파가 존재했다. 그러나 하늘로만 향하던 천공성의 조상들이 그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기반을 삼기 위해 이들의 혈맥을 끊어버렸다는 기록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맥을 끊고 하늘을 떴다라. 그들이 자라나는 천공술의 기반, 그 원천이 단순히 하늘의 기운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강제로 끌어올린 것이라니. 의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20년 전
자신이 천공성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느꼈던 그 뼈저리는 배신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천공성의 시작부터가 약탈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제자인 자신에게 닥친 비극 또한 필연이었다. 화려한 평궁술 뒤에 감춰질 시체. 정도를 표방하며 무림을 호령하는 그들의 발밑에는 억눌린 땅의 울음소리가 깔려 있었군. 강무진은 떨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벽면을 훑었다. 드디었다. 검은 섭지 사이로 기이한 열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지열이 아니었다. 수천 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 끊어진 짐에게 원혼이 내뿜는 진동이었다. 이 기운은 영린의 통증과 같다. 대몸 속 돌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영린의 기운이 땅속의 분노와 공명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마왕조차 그를 괴롭히던 영린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그는 땅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천공성이 하늘로 솟아오를수록 땅은 더 깊이 폐허로 침닫았고 그 억눌린 압력이 바로 강무진의 영린과 맞닿아 있었다. 내 몸에 영린이 생긴 것은 결코 병이 아니다. 이 땅의 부정을 감지하는 경종, 그리고 그 부정을 바로잡을 자격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구나. 전일이 등줄기를 타고 내 숲까지 치솟았다. 단순히 나를 죽인 원수들을 갚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땅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연의 섭리를 비틀어버린 천공술의 근원을 뽑아버려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슬로 속에서 찾아갔던 목소리로 외쳐야 할 진실이었다. 천공이 땅의 희생 위에 서 있는 한 그들의 날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의 침묵을 깨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리라. 안무지는 검은 섭지벽에 손가락을 꽂았다. 피가 배어나왔으나 그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땅의 기운이 그의 혈관을 타고 오르며 마른 땅의 단비가 내리듯 그의 내공을 저어가는 느낌이었다. 하늘을 훔친 도적들아, 너희가 무시한 이 땅의 무게가 곧 너희를 짓누를 무게가 될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디즈 속의 시체처럼 조용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다. 천공의 그림자 아래 묻혀있던 비통한 역사는 이제 막 강무진이라는 그릇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향하려 하고 있었다. 리완자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는 진실의 함성이 들릴 차례군. 천공성의 지하 깊숙한 곳. 습기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끝을 찌른다. 횃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강무진은 붕괴한 목책과 잡초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딘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을 뚫고 반쯤 무너져 내린 속상을 주시한다. 공기의 흐름이 끊겼다. 이곳은 통풍구가 아니다. 뭔가 오래된 것들이 숨을 멈추고 잠든 공간이군. 그는 석상 앞에 멈춰선다. 석상은 단신이 깨져나갔고 얼굴을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다. 하지만 기묘한 것은 그 자세였다. 석상은 마치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발을 지면에 깊숙이 박고 있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가락으로 대지를 움켜쥐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멈춰 있지만 안에서는 거대한 힘이 회전하고 있어. 강무진은 자연스럽게 석상 옆으로 다가가 그 동작을 흉내낸다. 발바닥을 펴고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긁어내리듯 힘을 준다. 단순히 힘으로 버티는 자세가 아니다.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하면서도 가장 견고하게 땅에 연결되어 있어. 내 호흡이 가빠진다. 10년 전의 이 몸은 아직 천마의 기운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약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어왔다. 전생에 나는 천공술의 달인이었다. 하늘을 떠다니는 것에만 집착하다 떨어져 죽었지. 대지를 무시한 대가였어.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 악무질의 시선이 번뜩인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땅을 타고 전해지는 고동이었다. 소리보다 먼저 온다. 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공기는 속일 수 있어도 내 밑에 딛고 있는 이 땅은 나의 무게를, 그리고 적의 무게를 똑바로 전하지.
그는 눈을 감는다.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과 촉각의 극한으로 의식을 집중시킨다. 발바닥의 신경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민해진다. 느껴라. 땅의 맥박을. 지진의 미세한 떨림이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군.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의 몸에서 경직된 힘이 빠져나간다. 대신 묵직한 무게감이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스며들고 땅의 기운이 발끝을 타고 역류에 올라온다. 이것이 지심보인가? 그의 입가에 드물게 기묘한 미소가 번진다. 이것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몸개 기술이 아니다. 존재 자체를 대지에 동화시켜 소리를 죽이는 은신의 크기다. 경봉술은 하늘로 도망치는 기술. 하지만 이 보법은 하늘을 나는 벌을 잡는 거미의 실 같은 것. 그의 발이 지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들려 올려진다.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안개가 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것처럼. 천공성의 놈들은 하늘만 보느라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르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시체 위에 걸을 길이 여기에 있었어. 갑자기 지상에서부터 전해지는 떨림이 변화한다. 여러 개의 발소리, 무게가 각기 다르다. 2명, 아니 3명. 왼쪽에 발가름이 불규칙해. 부상을 입었나? 아니면 곰을 메고 있어서 중심이 잡히지 않는 거군. 악무지는 눈을 감은 채 머리 위에 지면을 그린다. 알소리의 위치가 머릿속에 점으로 찍히며 선으로 연결된다. 심도, 도폭은 넓다. 급히 가는 중이군. 내 위치를 찾는 건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는 것인가? 그는 석상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다. 아니, 석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호흡을 멈추고 맥박을 땅에 흘려보낸다. 보아라, 내가 얼마나 조용한지. 비주 속의 시체보다 더 나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겠어. 지상의 소란이 점차 가까워진다. 하지만 강무진의 귀에는 대지의 고동만이 웅장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 감각을 익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뒤통수도 성벽 너머의 함정도 모두 읽어낼 수 있어. 그는 부서진 석상을 한번 돌아본다. 내진 조각들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비웃는 듯 흩어져 있었다. 너는 부서져서 여기 있지만 나는 너의 자세를 통해 다시 일어선다. 이 비참한 최후는 내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뿐이야. 강무진의 발이 소리 없이 바닥을 떠난다. 지신보의 첫걸음이었다.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기다려라, 배신자들. 내가 걸어가는 이 소리 없는 발소리가 너희 목덜미에 닿을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테니. 천공성의 외문 수련장, 해발 3,000척의 공기는 이미 가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자들의 폐부를 긁어대고 있었다. 며칠 뒤로 다가온 비상식을 앞둔 수련장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비좁았다. 담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열기 위로 지도 고수들의 호령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내리꽂히고 있었다. 더 높이! 그게 다냐? 너희는 천공선의 제자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개미가 아니다. 하늘을 밟고 걷는 법을 잊었나? 전공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비상식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 장도의 고함의 제자들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몸을 던졌다. 발밑에 구름이 흩어지고 신체에 걸리는 중력의 저항을 억지로 끊어내는 전공보의 기운이 수련장 전체를 뒤덮었다. 늘 폭풍 같은 기류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늘진 곳에 강무진이 서 있었다. 그는 묵묵히 수련장의 전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20년 전의 눈으로 보면 그저 치열한 수련일 뿐이겠지만 전생 천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달랐다. 그들이 짓는 천공술의 기운은 자연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야. 강제로 혈관을 확장하고 기단을 짓누르는 폭력이었다. 고작 그 정도 실력으로 비상식을 꿈꾸다니? 내가 보여주겠어. 진정한 천공성의 재주가 뭔지. 나오나, 외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던 제목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 대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련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장도 사범님, 제가 시범을 보여도 되겠습니까? 구천응락을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오, 구천응락이라. 아직 네 수준에는 다소 무리인 기술이지만 기특한 것은 하다. 해보아라. 단 실패해서 떨어지면 내 손으로 직접 교정을 해줄 터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장도의 허락이 떨어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마오나에게 쏠렸다. 묘한 긴장감과 질투, 그리고 기대가 섞인 시선들. 마오나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깊게 심호흡을 하며 단전의 기운을 모았다. 지면이 살짝 들리더니 마오나의 몸이 화살처럼 솟구쳤다. 일정, 선정, 오정. 급격한 상승 속도였다. 그가 허공에서 몸을 비틀며 독수리가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수련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어이, 저 정도 높이라니 왜만 제자가 가능한 거야? 하지만 강무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오나가 공중에서 길을 회전시키는 순간 그의 동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로 치솟는 기세에 비해 그것을 받쳐주는 내면의 그르신 혈관은 지나친 압력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오나는 감각을 무시하고 더 높이 가려 했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고 싶은 욕망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묵살했다. 그는 허공에서 다시 한번 길을 밀어넣었다. 마른 살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긴장감. 그리고 찰나 마오나의 몸이 정점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기묘하게 멈칫했다. 내부에서 끌어올린 기가 하늘의 기압과 충돌하며 역묘한 것이다. 퀴기가 하얗게 질린 마오나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이게 범붉은 피가 마오나의 입안에서 가득 차거나 활절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구토가 아니었다. 아열된 기혈에서 튀어나온 핏방울이 공중에 붉은 안개를 만들었다. 마오나의 몸은 마치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허공에 뜬 채 힘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선배, 떨어진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마오나는 수련장 바닥을 기며 몸을 뒤틀었다. 그의 온몸은 이미 검푸르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고 입가는 붉은 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헐떡이며 손을 뻗어 도와달라는 듯 제자들을 바라보았으나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참, 쓰레기 같은 놈. 장돌은 천천히 마오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치료약이나 자비가 아닌 채찍이 들려있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채찍보다 더 사나웠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마오나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마오나, 내 놈의 멍청함을 똑똑히 보았다. 왜 떨어졌느냐? 경공이 부족해서? 기가 짧아서? 아니다. 내 놈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불순했기 때문이다. 마오나는 악을 쓰며 잔도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몸 아래서 쑤시고 찢어지는 고통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피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혈관은 천공수를 억지로 쓴 대가로 속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너는 남들의 시선을 즐기느라 정신을 팔았다. 그 깨어나지 못한 욕망이 널 날게 하지 못한 무게감이다. 비상식은 오로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만이 살려주는 법이다. 네가 토한 피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대가일 뿐이다. 장도는 뒤쪽에 서 있던 치료 담당 제자들을 손짓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치료라기보다는 치워버리기에 가까웠다. 끌어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천공성에 남을 자격조차 없다. 썩어빠진 뿌리는 잘라내야 나무가 자라는 법. 나머지 자들은 보라. 이것이 공을 들이지 않고 오만한 자가 당하는 말로다. 제자들이 마오나를 끌고 나가자 마오나의 몸이 지면에 긁히며 남긴 핏자국이 붉게 번졌다. 악모지는 그 핏자국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붉은색. 무지하다. 그리고 잔혹하군. 언노엇. 강무진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빛이 서렸다. 장도는 그저 마오나의 마음이 나약하다고 단정 지었지만
강무진은 똑똑히 보았다. 마오나가 죽어가는 이유는 정실력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천공술이라는 이 기형적인 무학의 결함 때문이었다. 아, 천공술은 기를 허공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은 혁명적이지만 인체의 미세한 혈관 견인력을 무시한다. 마오나의 체질은 소음형으로 폐 기능이 약한 자였다. 소음형 제자에게 저런 고강도의 상승 경공을 강요한 것부터가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천공성의 교리는 그걸 부족함으로 규정한다. 저금하지 못하는 육체는 도태되어야 마땅한 하등한 존재일 뿐. 마오나는 자신의 혈관이 터지는 원인이 기술의 결함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죽어갈 것이다. 다시 시작한다.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로. 너희의 머리 위에는 성취감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공을 펼쳐라. 수련자는 다시 기운찬 고령 소리로 가득 찼다. 얼마 전 동료가 피를 토하며 끌려간 장소에서 생존한 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몸을 날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상식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마오나처럼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포가 기이하게 섞여 있었다. 기혈이 파열된다. 속부터 썩어 들어간다. 그런데도 하늘로 오르는 마음이 부족하더라. 천공성의 무공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구나. 악무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이 10년 후 그는 이런 식의 도태 과정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천만하는 칭호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가 이름 없는 시체가 되어 절벽 아래로 사라졌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학이 아니다. 살인 도구일 뿐이다. 박무진은 시선을 돌려 수련장을 나가는 척하며 마오나가 끌려간 방향을 흘기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천공술의 결함을 보완하고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방도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침묵하며 기다린다. 알가 오면 너희가 믿는 그 하늘 자체를 뒤엎어주마. 악무진의 뒷모습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의 어깨에는 짐을 짊어진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으나 그걸 지탱하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수련장 위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천공수를 탄 제자들의 용음 소리만이 허공을 메우고 있었다. 천공성의 밤은 유난히도 깊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체라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 빛은 차갑고 무심했다. 알빛조차 닿지 않는 외문 제자관의 그림자 속에서 강무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듯 서늘한 광채가 서렸다. 아까 사건의 여파로 시끄럽던 분위기는 잠시 진정되었으나 성내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어 있었다. 소란스러운 밤이군.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소리가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삼키는 곳에 있다. 강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았다. 지하에서 터득한 지신보. 이는 하늘을 나는 경공술이 판치는 천공성에서는 천대받는, 아니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지상의 보법이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그리 마시는 숨은 대지의 기운을, 내뱉는 숨은 몸의 무게를 실어곤 했다. 알뜻히 힘을 빼라. 옹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잠기는 것이다. 대지는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다. 나는 대지의 일부가 된다. 그가 발을 내디디자마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강무진의 몸은 공기를 가르지 않고 대지를 타고 흘러갔다. 20년 전의 육체라니. 비록 내공은 옛날의 절정에 미치지 못하나 이 보법의 원리는 과거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속도는 느려 보인다. 그렇지? 하지만 상대가 나를 볼 때 이미 나는 그들의 뒤에 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에 굴을 파는 줄을 어찌 이해하겠나. 그는 외문 제자들의 숙소가 있는 낡은 목조 건물 위로 이동했다. 지신고의 묘미는 발소리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발바닥을 통해 땅의 떨림, 즉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가 처마 밑을 지나가는 순간 발바닥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전율이 느껴졌다.
이 기운은 마오나 아직 죽지는 않았군. 생명력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군. 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 놈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대지는 그 고통을 받아낼 테지. 마오나가 쓰러진 장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쇠잔한 기운이 대지를 타고 강무진의 발끝에 전해졌다. 피를 흘리는 소리, 숨이 가빠지는 소리.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안공성의 고수들이 눈을 의존해 하늘을 나는 동안 강무진은 이제 땅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덕관들이 움직이는 건 옥도를 순찰한다. 말소리가 거칠다. 급해 보인다. 마오나의 사건으로 수사가 들어갔겠지. 2명, 아니 3명이군. 나는 의심했지만 발소리를 숨기지 못해 티가 난다. 그는 몸을 낮추고 지신보를 발동해 교관들이 지나갈 법한 복도 쪽으로 향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지만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다. 마치 건물을 추듯 유려하게. 그러나 살기를 머금은 맹수처럼 날렵하게 어둠을 질주했다. 왼쪽에서 엷어 발소리가 끊긴다. 안연전환. 목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실어라. 땅이 굴곡을 타라. 강무진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바로 그 순간 3명의 교관이 복도를 지나쳤다. 그들의 시야는 어둠 속의 그림자를 향해 있었지. 기둥 바로 옆에 공허를 향해 있지는 않았다. 교관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강무진은 다시 움직였다. 보아라, 너희들의 눈은 별을 보느라 너희 밑의 어둠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경공술로 하늘을 점유하는 동안 나는 대지를 통해 너희의 심장 박동까지 듣고 있다. 그의 시선이 성 전체를 내려다보는 암벽의 쪽창으로 향했다. 전공성은 절벽 위에 걸려있는 요새다. 이곳에서 떨어지면 시체가 되기 마련이다. 전생에 그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는 땅을 밟고 있다. 나를 배신한 자들, 나를 무시한 자들. 너희는 나를 잡초 취급했다. 하지만 잡초는 땅을 강하게 움켜쥔다. 폭풍우가 불어도 뿌리 뽑힌 것은 나무이지 잡초가 아니다. 악무지는 지신보의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지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감각. 안을 밟는다는 것에 묵직한 쾌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이제 천공성의 누구보다 빠르게, 그러나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 완벽하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천마라 불렸던 내가 이제는 침묵의 지배자가 되어 땅을 밟는다. 천공술의 시대는 저물고 지신보의 시대가 열리리라. 어둠 속에서 강무진의 모습은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흩어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바람마저 남지 않았다. 오직 당의 떨림만이 그가 존재했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옥수의 칼날을 갈며 그는 침묵 속으로 깊숙이 잠입했다. 기다려라. 내성 같은 내 침묵이 너희의 귓가에 닿을 때 그것이 너희가 들을 마지막 소리가 될 것이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천공성에 잠든 자들 사이로 침묵의 지배자의 첫 발자국 소리가 없이 울려 퍼졌다.